자, 테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하나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지호 청장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윤석열 증인 그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질문 먼저 들어 선망 증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혈액암 때문에 그러니까요. 누워서 조소를 받을 정도로 정말로 몸이 아주 위중한 상태인데도 조소를 받고 고생을 네. 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불러놓고 현재 두 분이나 출석 안 한다 했다가 억지로 불러놓고 변호인 측이 하는 질문이 선망정세 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좋게 말하면 선망이지만 그게 정신 잃고 그냥 마음대로 짓긴 그러니까 거다. 짓거리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망종 아니냐. 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예, 정말 비인간적입니다. 그건 예의도 아니에요. 예의도 네. 아니에요. 어쩌면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사실 좀 무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회 측에다가 물어봤을 때 그 건강이 안 좋다면 그렇게 굳이 구인장까지 발부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국회 측은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윤석열 측에서 불러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조지호를 그 자리에 불러세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망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당신의 건강이 굉장히 위중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과연 믿을만 하냐.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여러 차례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긴박한 시간에 했고 그리고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안가 해동도 있었잖아요. 갔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의 이렇게 진술이 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어제 출석 요구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딱 그 질문이 집중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선망 증세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마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언 진술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아픈 사람한테 이거 예의는 정말 아니라고. 기본적인 저는 예의도 못 이렇게 지키고. 저도 주위에 다 이렇게 예. 암 환자들도 있잖아요. 예. 선망 증세라는 걸 알잖아요. 뭔지를. 그것을 질문한다는 게 이게 설사 그렇던들 그 질문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참 그분들 변호사들 실력도 없다고 정평이 났지만 참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제가 예. 어저께 그런 이동하는 사람들이. 중에 그 헌재 영상 실시간 영상 올라온 거를 뜨문뜨문 봤는데 저는 굳이 9차 어제 10차였죠. 10차. 예. 그 시간을 헌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 그래요. 조지호 지금 청장 같은 경우는 다 답변 거부하고 몇 개 네. 거의 답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핵심이 그 선망 증세예요. 저거 질문밖에 예. 없었고요. 그랬더니 내가 체포영장 발부된 이후 건강이 나빠진 건 맞지만 네. 당시 그렇지는 않았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망증세가 어떤 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정신을 잃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헛소리 하는 건데 헛소리하는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서 헛소리 했냐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어제 나왔었는데 메모 원본을 직접 들고 헌재 출석을 했더라고요. 몇 번 이제 보좌관도 적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본인도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아마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싶었던 것 그런 같고 생각이 있었던 것 진술에 같아요.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굳이 이 사람의 말도 CCTV가 찍힌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막 굳이 들이대면서 네. 이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 굳건한 그래서 홍장원 했다 이런 얘기가 딱 표현이 적절한 그런 자리였던 것 또 같습니다. 오히려 CCTV를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걸 한번 잡아볼라 했는데 진짜 CCTV 보면 다 있었어요 거기.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저렇게 진술의 신빙성 흔들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빙성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느낌도 그렇습니다. CCTV에 있었구나. 있긴 있었구나. 이게 네.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시 58분에 공터 앞에서 전화를 전화하고. 받았고 뭐 체포 명단을 불러주는데 네. 당장 그 받아 적기가 그해서 네. 8분 후에 집무실로 가서 그 모습이 다 나오죠. 다시 전화해서 집무실에서 메모했다. 네. 그럼 8분 차이에 네. 공터에서 적었던 사무실에서 적었던 그 메모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본질이지. 네. 공터에서 적은 게 뭐 좀 달라졌다. 집무실에 8분 차이로 좀 착각할 수 있다. 정정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무슨 탄핵 사유가 될 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참 애쓴다라는. 안쓰럽습니다. 네. 안쓰럽습니다. 굳이 아니, 10차 변론이 필요했을까 이 생각이 거듭 들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거는 여인영이 홍장원 차장에게 그날 불러준 네네. 메모 명단과 그렇죠. 정치 체포 명단과 예. 여인영이 체포조 운영 10개조 3, 4인조 한 조로 한 10개조 운영해서 체포로 가려고 조를 편성했다. 네. 그 정치 명단 불러줬잖아요. 네. 구민회 단장에게 자기 부하 구민회 단장에 불러준 명단과 동일하다. 같다. 홍장원 메모와 구민회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왜 더 물어보고 자꾸 딴소리 하는지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도 네, 어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헌재가 아니 검찰에서 우리 헌재는 그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라고 네. 한 전제 하에서 변호인 입회가 맞느냐, 본인이 서명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물었는데 본인이 예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엄 전후에서 6번의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를 닥달했다라고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을 정인으로 채택해서 윤 대통령 측은 진술 번복, 김현태 단장처럼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완전히 뭐 조선 능력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어제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완전 어제 참패하고 아마 대실망해서 잠이 안 올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평이 걸쳐서 너무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루를 더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명 추가 네. 증인이고 또 윤석열 측은 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이 끌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셋 중에 그나마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 부분 또 그 자리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리를 빠져버렸어요. 네. 둘이 같이 있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뭐 진술이 바뀐 건 없는 것 전혀 같아요. 없어요. 네. 예, 말씀대로. 그런데 결국은 국무회의가 실효성이 있는 진짜 국무회의였느냐 이거였잖아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뭐 이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는 국무회의였다. 국무회의의 실효성 얘기를 주장한 거는 이상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는 사실 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국무회의가 부서행위 없었던 것도 맞지만 보통 국무회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간담회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재판관이 물었잖아요. 예. 그래도 쭉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국무회의답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예. 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보였던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계엄이 아니야. 2시간 만에 해제되는 계엄이 어딨어. 계속 그 이거였잖아요. 얘기했죠. 경고하려고 했던 예. 거지 정말로 뭔가를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주장이 계속 됐었죠.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반대로 거봐라. 내가 그 법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이건 정말 뭔가 계몽 차원에서 아하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실제로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 헌법기관들을 해산하고
내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써먹으려고 그 하나? 맥락에서 했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어쨌든 한덕수는 초지일관했다. 네, 똑같았다. 예, 뭐 의원님. 맞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반나절 만에 계엄을 해제하려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틀 후에 있을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반나절 만에 해제해서 평화적으로 뭐 끝내라고 했다는 것이 전혀 거짓말이다. 네. 이틀 후까지 계엄은 계속되고 정신없이 자기는 바쁠 거기 때문에 총리가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평화적으로 끝내려 했던 것도 거짓말로 탄로났고 또 어제 이제 의미 있는 진술은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그 뭐 국무회의 간담회에서는 몰랐다는 거를 또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으면 계엄사령관이 누가 된다는 걸 나와야죠. 심의를 해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공유하지 못했다. 총리가 못했다 네. 하는 것은 뭐 국무회의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기존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밝혔던 것이다 사실상. 확인해 근데 준 거기에 것이다. 그런 얘기는 나와요. 국무회의가 요건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처음에 불렀던 사람은 6명이에요. 네.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을 불렀고 그것이 정족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다린 더 거죠. 부른 거죠. 예, 11명 그리고 더 맞출 부른 때까지. 거죠. 그렇죠. 예, 뭐 예. 그런 내용도 그건 또 알고 있었어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지금 10차, 11차 때가 이제 종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주 화요일 25일로 잡혀 있고요.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보면서도 굳이 어제도 필요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무제한 변론을 한답니다. 무제한 변론이니까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윤석열도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소추인 측도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하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3월 중순? 3월 11일. 예.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25일 날로 예. 이제 최후 네. 진술 뭐 최후 변론까지 하는 거니까. 네. 박근혜 2주 대통령 정도? 예. 기준으로 보면 열흘 후니까 네. 뭐 9일이나 네. 8일 9일이 될 것이고 네. 노 대통령처럼 2주 후면은 3월 11일이 될 것인데 저는 3월 11일 화요일이 되지 않겠나. 화요일 날 선고를 할 것이다. 역사적인 선고의 날. 그러면 뭐 3월 11일 선고면 이제 60일 이내 대선이잖아요. 네. 그럼 5월 초에 아니면 4월 말에 5월 초겠죠. 5월 7일 날 5월 뭐 9일 정도. 수요일 날 해야 되니까 7일 아니면 14일입니다. 7일 14일.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7일 날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6일 초팔일 그 석가탄신일. 그럼 3일 그러니까 그게 토, 일, 월, 화, 수 5일이 연휴가 돼 버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일 얘기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14일 예. 정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어제 때는 박지원 의원님이 네. 저희 의성에 오셨었는데 네. 14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14일 정도가 좀 제일 7일을 하기 좀 목요일이다 그죠? 수요일입니다. 무조건 수요일 해야 됩니다. 수요일. 예. 그러니까 4월 30일 아니면 14일 수요일. 4월 30일 아니면 5월 14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의원도 그 정도 보십니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일정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작과 끝이 이 나일란 사건에 결국 또 명태균 같아요. 계속하는 말이 명태균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또 명태균 얘기들이 나오는데 명태균이 지금 공격한 대상은 오세훈, 홍준표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하고 뭐 주고받은 메시지도 좀 공개가 돼 있고 또 오세훈 시장 자체가 회동한 거 안 했다고 하니까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식당 이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반찬도 공개됐어요. 예? 예, 반찬. 반찬까지 다 네. 공개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되면 명태균은 그냥 타겟을 잡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악어가 큰 돼지 2마리 꽉 물은 것 같은데요. 예, 꽉 물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느닷없는 계엄이 왜 12월 3일이냐, 네. 왜 하필 12월 3일이냐, 그 한군폰 존재 때문이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뭐 탄핵의 길을 자초
한 것이고 네. 또 이제는 이제 2마리 큰 돼지를 물었다. 본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제삿날. 아니, 돼지는 잔칫날에 잡는다라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잔칫날 잡는 잔칫날에 거. 잡는다. 제삿날 말 표현 잘못했습니다. 예. 확 물은 것 같아요. 예, 물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었는데 이게 이제 초반부터 거짓말이 이제 네. 탄로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맹태균 씨 그 변호사 네. 주장대로 따르면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2번만 만났을 뿐이라 했는데 총 4번이고 네. 이면이 말씀대로 마지막 만남입니까? 그 중국 식당 네, 송 네. 셰프. 송 셰프 얘기했으니까요. 뭐 그 오세훈 시장 사무실에서 50m만 떨어진 대각선. 네, 당협 사무실에서. 대각선으로 뭐 예. 50m 떨어진 식당 이름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의혹을 받는 그 김모 네. 회장, 네. 구원의 회장격으로 알려진 그분과 3자 회동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변호사가 밝혔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사 조작 여부도 문제지만 네. 대납한 것이 대납 정치자금 위반 그러니까 아닙니까? 정치자금 위반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 같죠. 그게 제일 오 시장이 커요. 있는 예. 자리에서 3자가 했고 그럼 뭐 확실한 아니, 왜 거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예. 김 회장이 예. 여론조사가 이것밖에 안 나오냐라는 식으로 다그쳤다라는 것이 맞다면 네. 돈을 줬는데 예. 대납했는데 예. 그걸 오 시장이 옆에서 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오 시장이 지금까지 전혀 자신과는 모르게 대납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거짓으로 탄로가 나서 만약 이것이 이제 수사에서 밝혀지면은 그 오 시장은 물리는 거지 확실한 거죠. 이게 이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론조사를 뭐 한 10여 차례 했는데 3,300이 오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세훈 씨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껏. 근데 장량은 무관한 거고 뭐 그 회장 김모, 김한정 그분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대로는 명태균 주장에 따르면 같이 계속 만났다면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 사실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되겠죠. 분명한 위반이죠. 분명히 위반이겠죠. 근데 저는 홍 시장이나 오세훈 네. 시장이나 어쩌면 상황이 여기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궁지에 처한 명태균을 이 손절하려고 하는 것 아하.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예. 명태균 씨. 그러다 보면. 보니까 이게 확 물어버린 거잖아요. 돼지 내 뭐 너네 잡듯이. 그냥 두지 않아 이거예요. 딱 목표 딱 둘을 정해놓고 나 그냥 물러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항상 명태균 사장님, 예. 뭐 박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빠지죠. 예. 지금도 이준석 의원은 걸려 있으면 그때 당시 저 서울시장 선거할 때 특보를 맡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걸려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쏙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도 전 보면서 홍 시장님 왜 이러셨어요? 이 생각이 좀 들던데 네. 결국 아들을 들이미는 거잖아요. 네.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 친구가 문자 주고받은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 내용이 홍 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지역 신문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등질 생각 없다라는 이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네. 의도가 있는 행보죠. 그렇게 보는 게 더 네. 합리적인 것 또 홍 같은데. 시장님 관련으로 예. 그 노컷입니까? 예. 그 단독 보도가 아침에 났었죠. 아. 23년도에 실제 있었다는 예. 거죠. 명 씨와 홍 시장 간에 카톡 대화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또 변호사가 오늘 밝혀서 자꾸 이제 이게 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걸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홍 시장과 대화를 했다 카톡으로. 네. 만약 이것이 이제 사실이면은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 뭐 이게 전술인지 전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 싹 던지면 반박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거를 또 던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로 갑니다. 다그 맹태군이 쳐놓은 건물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슬슬슬 이게 머리 좋은 악어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아주 저는 머리 좋은 악어인데. 예.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여러 차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실 감춰지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그러니까요. 되어 있고 국민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를 덮기 위해서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정치인의 거짓말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홍 시장 거짓말, 그렇게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페북에서도 보면 마치 난리를 쳤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영원히 감옥에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겠다 하니까 바로 예. 23년도 그러니까요. 카톡 대화를 낸 거잖아요. 또 까버리고 예.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지금 이제 수사하기로 요걸 했지 이첩 않습니까? 받았으니까요. 이첩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 문제는 이제 그 뭐 제가 말씀 좀 끊어서 그런데 홍준표하고 오세훈도 문제지만 지금 좀 아마 중앙지검에서 잘 받는 거는 김건희 거를 더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상민 검사를 당시 뭐 경남에도 계셨으니까요. 창원 의창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김건희 그리고 안에 그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김영선 전 장관입니다. 김영선 장관이 만약 물러난다 그러면 장관이나 무슨 공기업 뭐 주겠다. 그렇죠. 김건희. 그러니까 김상민을 만들어 주면 네. 이 김영선 당신한테는 장관 내지는 주겠다. 공기업의 사장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분노한 이 김영선이 개혁신당. 칠불사 회동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네. 게 이제 쫙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결국 거죠. 지금 드문드문 있었던 일들이 연결이 쭉 되는 게 요 상황이거든. 결국은 핵심은 김건희였다. 김건희, 명태균 두 사람이 오갔던 내용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후 칠불사 해동 네. 전에 그 김건희, 김영선 총 11번의 네. 통화와 예.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뭐 이번에 좀 양보하면 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영선이 완전히 이제 소위 머리 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화가 그래서 나가지고. 이제 칠불사 해동에서 예. 밝히면서 만약에 김상민이 공천받으면 이것을 모두 폭로해버리겠다라는 대화가 이제 칠불사 해동에서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칠불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9월 달에 예. 7불사입니다. 그게. 그딱 7불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대화가 이렇게 예. 살벌했다. 예. 만약에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의 의도대로 공천을 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벌써 터졌을 건데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묻어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네. 막 양보하면은 네. 장관 주겠다. 공기업 사장 가게 해주겠다. 이게 그 인사 개입이고 국정농단이고 그런 너무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부인이 뭐길래 자기가 뭔데 예시켜주라. 김상민. 현직 검사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서 창원 얘기를 하질 않나. 본인이 출판 기념회를 해요. 저는 왜 저 사람 뭔데? 이래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뒷배가 확실한 거예요. 김건희의 미래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을 했겠지요. 검찰이 지적을 하더라도. 2019년도에 예. 조국 일가 수사에 이 사람이 관여를 한 거잖아요. 관여했고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국 수사에 고생 참 많았다. 그러니 자리 줘라 예. 이거였잖아요. 자리 주라는데 그걸 주라는 사람이 명태균은 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빼주는 대신에 장관 자리 주. 저는 깜짝 이게 다 진짜 맞다면 이게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서라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네. 사람이에요. 정치가 마치 뭐 이렇게 옛날에 드라마 보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 뭐든지 다 될 것이고 자기가 그림 그리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김건희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통화하는 사람들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도 믿으니까 현직인데 나간다고 저렇게 설쳐댔던 거고 명태균도 아니면 김영선도 장관 자리 준다는 걸 다 믿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럼 김건희가 이 얘기만 했을까요? 딴 데 대해서 아니죠.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그 정도 힘이 있다고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부산이나 경남지사 여기는 없습니까, 의원님? 총 7차례 21년도, 22년도 보선과 또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네. 후보를 위해서 7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강혜경 씨가 주장하니까 네. 박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그런 여론조사 기간도 모르고 명태균 씨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저경찰서에 부산에 있는 연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강혜경 씨 대상으로. 근데 강혜경 씨는 조사 받아봐라.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확인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올렸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명태균, 오세훈, 홍준표 그 수사뿐만 아니고 네. 지금 박 시장 건도 예. 이런 그 지방경찰서에서 조사할 게 아니고 고소를 했으니까 네. 같은 사건이잖아요. 예. 여론조사 또 뭐 여론조사한 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느냐. 돈을 또 냈느냐 제대로. 조작했느냐. 예. 돈을 냈느냐. 안 냈으면 누가 냈느냐. 7차례 돈이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건데 네. 이런 것도 같은 내라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이것은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 수사도 같이 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네. 지방경찰서에 있는 것을 이첩해라 시켜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고 해야 뭔가 진정성도 있지 않겠나. 경남지사도 좀 박완수 지사도 문제가 좀 있죠. 있을 지난번에 것 같아요. 박완수 지사 예. 얘기도 나왔고 예. 박형준 시장 얘기도 예. 나왔는데 최인호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박형준 시장이 얼마나 좀 쫄겠어요. 겁먹을 그렇게 것이다. 아니 쏘는 게 아니고. 형이 있는데 왜 자꾸 건드려 예. 이러지 아니 근데 않겠어요. 뭐 본인이 고소장을 냈으니까. 네, 그거는 냈지. 그때는 낼 수밖에 없었지. 지금 그런데 타겟은 홍준표, 오세훈이지만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PK 지역이에요. 부산, 그렇습니다. 경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명태균이 거기서 하지 않았을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가 대구 경북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PK 지역도요. 싶고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예. 한번 조사를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달성군청 거기도 문제가 좀 있었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청도 예. 아니다 영천 얘기도 영천이요. 있었고 예.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명태균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왜 경남까지 와서 여론조사를 시킵니까? 그 시발점이 된 사람이 아마 홍준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마도. 네.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그런 또 그 능력. 영향력이 대구 경북까지 넘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참 영향력이 크긴 크네요. 그렇죠. 그 김진태 강원도도 집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강원도 거의 TK, 뭐 PK 우리나라 동쪽 쭉 예, 남동 쪽을 강원도까지 쭉 쫙 훑었죠. 이렇게 대선부터 예. 대권하고 서울까지 보궐선거까지. 서해안 일부만 빼고 예. 호남 가서도 안 되니까 안 한 거고. 예. 그건 안 한 거고. 예. 와. 이 생각보다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건 그건 개인 질문이긴 한데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한 겁니까? 죄송해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긴 한데.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지표도 되고 아주 참고할 달콤한 만하니까. 유혹일 것 같아요. 거기서 좀 가공해서 예. 그러니까 제 양반이 명태균 씨가 뭔가 가공해서 표현하는 것을 어떨 때는 주술적인 네. 용어로 어떨 때는 좀 과학적인 용어로 수치 또 뭐 이런 것에서 사람을 아주 그 교묘하게 현혹시키는 기술은 아주 뛰어났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달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네. 뭐 오세훈 시장한테 그 쏟았던 여론조사 네. 횟수나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 예. 또 실제 지급됐던 맞습니다. 돈이 그렇게 또 과하거나 크지 않아요. 적어요. 보면 13번 했는데 예. 3,300밖에 안 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서 우리도 선거 때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돈 많이 드립니다. 돈 많이 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게 3,300이 정말이야? 저게 정말로 3,300 저 정도면 할 만하다. 그렇죠. 할 만한 거죠. 아니 그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면 누가 그렇죠. 대납하지 않았으면 3,3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아 근데 여론조사 13번 횟수가 몇 13번 번이에요? 해줬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거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정상적 여론조사 그러니까 회사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예.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명태균을 옹호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으나 네. 국정 농락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그런데 그로부터 이익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서서 손절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저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 거예요. 명태균 씨 어떤 본인이 제공하는 뭐 문자라든지 그 증거 그리고 보면 큰 틀에서 틀린 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뭐 세부적으로 과장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나서 보니까 다 맞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뭐 좀 뻥튀기 했겠지. 조금 하나 가지고 네. 거의 10개로 부풀리는 능력 아니야? 네.
반신반의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사실은 토마토에서 그렇게 이제 작년에 터졌을 때도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많았죠.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맞았어요. 아, 사기꾼이라 보기는 힘든 게 다 실체적 진실이거든요. 예, 거의 다 그러니까 맞죠. 영향력이 거의 있었어요. 있었던 건 사실인 것 영향력도 같아요. 있었고 한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다고 한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12.3 내란에 시작도 명태균이지만 종결도 명태균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3일 날 예. 난데없이 계엄을 했고 그날 명태균이 기소가 후속 되는 기소가 날이었잖아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뭐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 처리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명태균 얘기는 이제 이 탄핵은 이제 종결점으로 가고 있는데 명태균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다. 아, 이제 네, 시작이다. 시작이죠. 그 중앙지검에서도 네. 특검 하기 전에 네. 수사를 이제 입증받았으니까 해도 됩니다. 모든 자료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불러도 됩니다. 빨리 김건희 소환하고 네. 홍 시장, 오세훈 시장, 박영준 시장까지 포함해서 의혹을 받는 분들 물론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또 그것이 또 사실이라는 그게 또 어제 오늘 계속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로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보낸 의도를 사실 순수하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이타임의 최인호, 임미호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